제가 지금부터는 제가 진짜 지금 4년째 수학만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되게 앳돼 보이는데 원장이죠? 아닙니까 원장님? 잠깐 맹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 네, 이렇게 호응이 좋으시면 제가 또 기분이 막 넘쳐나서 마지막에 퀴즈도 내고 상품권도 막 쏘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항상 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24년차 지금 수학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확실한 수학 학습법을 좀 안내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다가올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여름방학 로드맵 최저 어느 정도까지는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거를 근거를 제시해 드리면서 꼭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확실한 수학 학습법에는 저는 이렇게 4가지 측면으로 학부모님들한테 꼭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확한 개념 정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머님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김장까지 갈 거 없이 제가 라면으로만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라면을 끓일 때 혹시 라면 뒷봉지에 혹시 참고해 보십니까 어머님들? 뒤에 봉지 보면은 물 몇 밀리리터를 넣고 몇 분 끓여라 라는 안내 문구 레시피가 아주 정확히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철저하게 잘 지키시고 요리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TV 매체를 통해서 보면 기안 84라는 친구 들어봤을 건데 그런 친구들 요리하는 광경을 보게 되면은 물 마이웨이 끓이는 시간 자유롭게 그렇게 해서 자기 취향껏 먹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레시피대로 끓여 먹는 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수학에서도 개념이라고 하면 수학을 풀이하는 정확한 지침서인데 학생들한테 제가 개념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정말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정말 완벽하게 설명을 합니다. 진짜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난 뒤에 뒤돌아서서 한 이틀, 3일 지나서 기습적으로 어떤 질문을 핵심 개념을 질문을 옆구리 찔러서 질문해보면은 학생들이 주는 대다수의 피드백이 잘 잊어버리고 까먹었다 저는. 이 말인즉 학생들한테 개념을 수업을 하고 나면 개념이 머릿속에 정확히 탑재가 돼야지 그거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면서 응용도 해보고 다른 고민도 해보고 하는데 이미 토대가 되는 개념이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서 집이 땅이 흔들리면 잘 안 지어지듯이 수학 문제도 동일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 이상의 응용력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도 놀랍게도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고 나면 정말 간과할 수 있는 사실인데 지나고 나면 개념을 까먹고 뭐에 혈안을 많이 두냐면 문제 푸는 거에 그냥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 숙제를 해야 되거든요. 집에 가면 수학 숙제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 숙제, 뭐 학교 수행 평가 대비 여러 가지 할 게 많다 보니까 학생들에게는 제한된 시간이 제공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뭔가를 익히고 반드시 알고 넘어가겠다는 이런 의지가 크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어머님들도 이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학생을 믿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 아이가 오늘 갔다 와서 책을 한 번이라도 펼쳐봐 주시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손 가리고 책 들고 너 오늘 배운 거 뭐야? 한번 말해봐봐.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의 스피치가 되는지 없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절대적으로. 예를 들었을 때 오늘 가서 자 지금 예비 고1 학부모님 대상이니까 자 하나만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오늘 집에 가셔서 학생들한테 차수가 뭐냐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차수가 뭐냐?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공통수학 1 첫 단원, 첫 페이지, 첫 수업에서 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항의 차수라고 말하면 일단 학생이면서 엄마 차수 그냥 뭐 문자 위에 있는 숫자 땡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있구나 개념이 탑재되어 있지 않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진짜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 친구는 차수를 어떻게 말하냐면 엄마 차수는 일단 시계 차수랑 항의 차수로 나뉘어. 시계 차수는 그 시계에서 제일 높은 차를 말하는 거고 항의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들도 바로 느끼시게끔 문자가 곱해진 그러면 여기 x제곱 y는 몇 차일까요? 한번 제가 퀴즈 내봐드리겠습니다. x제곱 y 몇 차일까요? 2차 대답하셨습니다. 또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맞추시면 제가 나갈 때 상품표 쏘겠습니다. 자, 이게 특정한 문자가 고등학교에서는 중요해집니다. 특정한 문자가 x라고 지정을 하면 y, x 제곱이 돼서 문자 앞에 있는 얘는 개수가 되고요. x가 2번 곱해졌다 해서 얘는 x에 관한 2차입니다. 근데 y에 대해서 물으면 x제곱 y가 돼서 y 앞에 있는 x제곱이 개수가 되고요. y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1차입니다. 근데 특정한 문자는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xy 전체에 관해서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y 전체에 관해서는 x가 2개, y가 하나 해서 총 3차가 됩니다. 이 디테일함을 고등학교 올라가면 첫 단원 첫날부터 가르칩니다. 근데 제가 약속드립니다. 24년 강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현역인 고1, 고2, 고3 통틀어서 물었을 때 대답하는 친구가 진짜 조금 오버하면 80%고요.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과반수가 이걸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 공부의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념 정리가 완벽하게 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물어보시기 딱 좋은 퀴즈일 겁니다. 자녀분들한테. 그래서 한번 꼭 여쭤봐 주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 정립이 이루어집니다. 바람이 켜시군요. 아닙니다. 두 번째, 이제 개념이 확실히 정립이 되고 난 후에는 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제 유형은 파악해야겠죠. 이런 유형이 있구나. 그래서 일단은 보기도 씹어야 마신 것처럼 문제도 풀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빨간표 돼 있는 이유가 문제 해결을 위한 깊은 고찰. 한마디로 못 푸는 문제, 엄마가 못 풀겠어 별표가 아니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야 고민해봐 하면은 선생님한테 가져오는 가장 많은 피드백은 별표에서 질문입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쌤한테 질문해서 뭔가 답을 얻어가면 공부를 했다고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해서 수학이 발전하는 단계는 이 단계에서 얼마나 고민을 해보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건 제가 제 이름 석자를 걸고 확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본인이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방은 자기가 일단 가지고 있는 방이 있을 거예요. 사고력이, 힘. 근데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는 여기에 자극을 줘야지 뭔가 늘어날 것인데 이 자극은 주지 않고 해결을 위해서 쉬운 정답지를 본다거나 선생님한테 쉽게 질문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절대 본인의 힘은 절대 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깊은 고찰을 할 때 어머님들한테 이것도 특징을 하나 알려드리면 어떤 걸 관찰하셔야 되냐면 학생이 엄마 나 고민하고 있어 하고 그냥 펜 들고 가만히 있는 거는 절대 불가합니다. 저도 24년째 수학 강사지만 매일 수학 문제를 푸는데 저는 눈으로 푸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항, 특히 쉬운 거는 눈으로 풀 수 있겠죠. 어려운 문항은 반드시 풀이 과정이 나와야지 풀 수 있는데 학생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 눈으로 풀겠습니까? 눈으로 고민은 안 돼요. 결국은 문제 풀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연습장에 풀이를 쓸 수 있느냐 없냐. 뻘풀이라도 틀린 풀이라도 시도를 해보는 친구와 안 해보는 친구 모르겠어. 발전이 없죠. 그 발전을 하려면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연습장 운영, 연습장이 없으면 이면지라도 A4용지라도 일단 풀이를 쓰는 거를 연습을 해야지 늘죠. 갑자기 잘 되는 거 없잖아요. 안 될 때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연습은 하지 않고 모르겠어 질문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풀이라도 좋아. 네가 생각하는 거 아무거나 끄적여봐. 계속 써보는 거죠. 내가 문장에 있는 수를 집어넣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해보는 거죠. 근데 그 기본에는 개념이 정확히 탑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고민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깊은 고찰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답 문제에 대한 재점과 반복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일단 저희 학원도 베이스가 되어 있지만 개념을 반드시 반복해서 써보게 하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개념을 체크해야 됩니다. 학생은 아는 것 같네 무조건 까먹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개념을 체크하고 수많은 실패를 해보자고 매일 귀에 닦지 않듯이 본인이 체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그 네 가지 단계를 반드시 몸에 좀 배일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 이제 로드맵이라고 해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체계적으로 좀 이따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가장 확실한 수학학습법의 큰 카테고리로는 아까 전 4단계를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내신부터 해서 수능까지 이어질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지 진짜 수학이 탄탄해질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저는 일단은 가능한 학생 대상에서는 3단계로 공부를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개념을 체계하고 유형을 자동화하는, 한마디로 개념 탄탄 대표 유형을 먼저 익히는 단계입니다. 1단계가 총 3단계를 좀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개념을 익히고 유형을 자동화시키는. 그래서 추천하는 개념서에서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수학의 바이블이라는 이 투수에서 나오는 개념서가 혼자서 책을 보더라도 굳이 저양은 오지 않더라도 부연 설명이 정말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바이블 같은 개념서에서 나오는 개념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과정까지 증명을 통해서 머릿속에 탑재하고 그 다음에 센 정도의 유형서, 센 씨는 어머님들 진짜 스테디셀러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출판사 신사고에서 제가 1도 뭐 받은 건 없는데 A, B, C 단계로 되어 있는데 어머님들 익히 들으셨겠지만 센 C는 현역 고유도 내신 대비할 때 풀려보면은 80% 이상 득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센 C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센을 진짜 탄탄하게 풀 정도까지 되면은 1단계는 정말 우수하게 마무리되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개념 정리 노트 적극 활용하면서 완벽하게 다지고 개념 데일리 테스트 치면서 개념을 정확히 익히고 뭐 오답 정리하는 형태의 공부를 일단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도 유형을 이제 맛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추천서는 블랙라벨 고쟁이 정도를 2단계에서 풀립니다. 자, 1단계 개념사랑 센 정도로 돌리면 2단계 블랙라벨 고쟁이 정도에서 고난도 유형을 이제 파악해서 여기서 포인트는 절대 어머님들 스스로 푸는 겁니다. 스스로 고민해보는 겁니다. 학원만 다녀서 블랙라벨 고쟁이만 패스했다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 힘으로 풀지 못하면 특강 예를 들어서 저도 대체에서 2월달까지 하다 지금 세정방배 원장을 왔는데 저희 대체 있을 때도 뭐 고쟁이 풀이반, 뭐 블랙라벨 풀이반, 뭐 모의고사 풀이반 듣습니다. 듣고 나서 시험 딱 쳐보잖아요. 대다수가 거의 못 칩니다. 스스로 공부를 해본 친구들, 고민을 끝까지 해본 친구들, 본인 힘으로 끝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풀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해본 친구들이 나중에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2단계 과정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푼다기보다 문제를 해부하는 정도까지 뜯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2단계 마지막으로 실전형 사고랑 킬러 대응을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수능 기출 문항까지는 풀리는 게 완전 학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몇 단계? 1, 2, 3단계를 거치면 한 단원, 예를 들어서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 기하, 확통까지 다 요 3단계를 이왕이면 거치는 게 베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킬러, 준킬러, 합성 변형까지는 보는 게 내신 대비만 했을 때는 투머치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내신은 수능의 부분 합이거든요, 어머님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열심히 체화시키지 아니하면 다시 그 단원을 심화하는 단계는 돌아올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로 할 때 대치나 이런 강남에서도 어렵게 나오는 세아나 세아여고 같은 경우에도 킬러, 준킬러, 합성 변형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괴란한 킬러볼라는 준킬러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지속력, 조건 해석 정교함 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내신을 대비하고 수능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때는 1, 2, 3단계를 해야지만 사실상 저는 확실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게 빡빡하게 중3 겨울방학부터 지금 제가 3단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단계 파란색, 2단계 초록색, 3단계 빨간색입니다. 중간에 여기 약간 희미한 거는 학기 중에 이거를 안 하면은 흔히들 우리가 실컷 연습해놓고 공백이 생기면은 운동을 할 때도 자세가 무너지거나 본인이 했던 거를 쉽게 까먹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런 희미한 단계까지 있는데 이렇게 기역자로 보시면 제가 고3까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고민해서 이렇게 가리켜야 된다는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전달이 쉽게 안 되실 것 같아서 간추려서 자, 예비 고1이다 보니까 그러면 중3 여름방학 전부터 해서 여름방학, 중3 2학기, 중3 겨울방학까지 그러면 딱 미니멈으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3 여름방학 전에는 가급적 중등수학을 완료 지으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중3 2학기 내신은 또 내신 대비를 하겠지만 그 전에 중등 전과정을 최대한 하실 수 있다면 기본만 하고 고등과정으로 넘어가서 학생들한테 너 왜 이래 못해 하지 마시고
중등 과정 하실 때 심화 과정까지 좀 하면서 이 아이가 잘한다? 그럼 심화 과정을 좀 투 트랙으로 잘 유지하시면서 고등 선행을 나가시는 게 훨씬 안정적일 겁니다. 그래도 일단 고등 수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름방학장에는 중등 전과정을 딱 완료하는 걸 목표로 삼아 보시고요. 중3 여름방학에는 반드시 공통수학원 선행은 시작되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3년 고등학교 3학년 수능치 전까지 트랙을 이렇게 기획자로 이렇게 제가 다 조사를 해봤을 때 반드시 공통수학원이 중3 여름방학에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중3 2학기 내신고사를 대비하시면서 공통수학 1단계 아까 전에 제가 1, 2, 3단계 말씀드린 거 그 1단계를 여기서부터 다지기로 좀 들어가면 좋습니다. 개념 정리하시고 센 정도까지는 풀려보시는 거 반드시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는 두 가지를 조금 겸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 말씀드렸는데 겨울방학 때는 공통수학 2단계 다시 말했을 때 조금 어려운 문항까지는 다뤄봐야 됩니다. 블랙라벨 고쟁이까지는 그래도 내가 학습을 해서 투어하는 수준까지는 가고 그 다음에 공통수학 2 선행 시작을 선행으로 병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마무리 지어야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제가 아까 전에 총 3단계로 내신이랑 수능을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단계, 2단계를 완료하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요거 복습하시면서 모의고사 킬러 문항을 그때 다뤄야 됩니다. 그 전에 다뤄봤자 소화가 안 될 거고 이거 2단계를 만약 학기 중에 한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면은 수행평가부터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숙제할 시간, 생각보다 고민할 시간, 학습할 시간을 깊게 가져가는 게 엄청나게 전투력 있고 의지 있는 친구가 아닌 이상은 그걸 유지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완전 학습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중3 겨울방학 때 2단계 정도는 충분히 조금 건드려 보시고 웬만하면 영양이 되시면 다지기까지 가는 게 안전하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단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저희 이제 세정방대에서는 정규 수업에서는 예비 고의를 위해서 심세희 선생님이라서 중등에서의 메인 스타시인데요. 굉장히 꼼꼼하고 회원율 굉장히 적으시고 중등부에서 약간 육학경 같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수 실력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요. 하고 있는데 계속 7월 20일 날 또 개강을 하십니다. 그 전에 대수 개념을 하셨고 실력을 개강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원장이 제가 이제 공통수학 2 최상위반 맡고 있는데 이건 지금 공통수학 1 최상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거의 뭐 내신고사는 다 100점 맞는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블랙라벨을 기본으로 해서 고쟁이까지 문제 풀리는 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7월 17일 공통수학 2 최상위 수업으로 이어지고 방학 동안만 이게 공통수학 2 다 하는 건 아니고 방학 동안은 명제까지 일단은 끝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엄마의 따숩을 가지신 분인데 조금 학습에 어려움이 있거나 본인이 수학에 약간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진짜 이렇게 자식 케어하듯이 잘 케어하시는 분으로서 3다시 개념 수업 진행이 정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특강으로는 제가 이제 공통수학 1 개념 12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당연히 그 브로셔에 이게 다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포인트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세희 선생님 특강은 이게 공통수학 1 실력 수업인데 방학 때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방학 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8월 달로 이제 정규반으로 넘어가서 마무리까지 하는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공통수학 2 개념 개설을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2, 고3을 담당하고 계시는 굉장히 베테랑이 저희 고등부 선생님 진짜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고 왔지만 대치동에 가도 꿀리지 않을 정도의 육각형 밸런스가 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세 분이 다 그렇습니다. 특징적으로. 그래서 고2, 고3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이 대수를 개설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고1, 고2를 담당하고 계시는 지금 경문고 가장 많은 인원을 담당하고 계시는 안현환 선생님께서 미정원 개념, 그 다음에 고2, 고3을 담당하는 젊은 패기의 정력을 가지신 이재 선생님 확통 수업, 그 다음에 김진영 선생님이라서 대치동에서도 수리논술을 하시고 저희 쪽에서도 수리논술을 하시는 분이신데 기하 개념까지. 그래서 살펴보시면 공통수학 1 개념부터 해서 미적분, 대수, 심지어 기하까지 저희는 일단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학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T라고 해서 정규반에서 따라가기 힘든 친구들, 예를 들어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무조건 뒤처지는 친구가 아니라
대다수의 판서 수업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제 PT에도 진짜 고1부터 해서 진짜 재수생까지거든요. 근데 진작 정규반 말고 PT로 올 걸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학습 스타일이 맞는. 그렇게 해서 개별 맞춤 수업을 진행하는 그 다음에 굉장히 잘생긴 이 선생님도 젊은 선생님인데 지금 저희 학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선생님. 그래서 정규 수업도 하시겠지만 PT 수업까지, 그 다음에 신세희 선생님, 표현 선생님까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정규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별 맞춤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